오늘 증시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오늘 데일리에서도 좀 살펴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증권가의 오늘 데일리 헤드라인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요. 그 가운데서 좀 공통된 키워드 보면 위안화에 집중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좀 많았고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좀 실적 볼만한 타이밍이다. 이런 언급들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현재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 두 분과 함께 분석해야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위원님, 개장 전에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그 코스피는 바닥에서 1% 올랐고요. 1.2% 올랐고 코스닥은 한 2%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지속될지의 여부 중요하겠고요. 어제 너무 셌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이어질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하루짜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재료로는 뭐 장중에 중국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중국이 워낙에 이제 좀 시끄럽다 보니까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예상은 52선 정도로 나와 있는데 뭐 잘 나오게 될지를 좀 12월 달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외신 또 외국계 대형 아이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멘트들이 아침에 좀 많았다. 이 부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쪽들 위주로 좀 공략해야 될 것 같고요. CES 2016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보니까 메릴린치에서는 뭐 상해종합지수 2,600까지 빠진다 뭐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양 대리님은 오늘 어디에 포인트 맞추고 계세요? 우선은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여전히 좀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이따가도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지만은 투신권들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가 지속 가능 여부보다는 저가 매수로 인해서 펀드에 대한 부분들, 특히 2,000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신권들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단기적인 대응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제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도 지속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시장 출발 예상지수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 제한적이었고요. 0.08%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로 환산하면 1932선 부근입니다. 현재 딱 예상 체결 지수가 이 근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05% 정도 오르는 수준 1931포인트 구간 놓여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약 1930선 턱걸이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근에서 좀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1%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현재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 강보합권입니다. 제한적인 상승 탄력이고요. 0.28% 상승 686선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떨까요? 허 위원님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짚어주시죠. 네, 또 애플이 어제 뭐 아이폰 쪽 뭐 한 30%씩 뭐 주문 줄였다 얘기 나오면서 한 2.5% 밀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뭐 전자한테 좋은 재료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냥 전자는 보합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서 자사주가 한 3만 주 들어와 있는데요. 120만 8천 원에 5천 주 정도 받쳐져서 일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CES에서 뭐 애플 쪽 인사 만나서 OLED 넣는 쪽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한 1% 정도 반등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뭐 스마트카 관련해서 계속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하고 뭐 SDI 쪽, 삼성 SDI 한 2% 이상씩 높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장 끝나고 26일 날 우리가 오후 4시에 실적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장 먼저 고시한 거 보니까 자신감이 있나 봐요. 봤더니 가이던스는 작년보다 한 88% 급증한 4,300억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수급적인 재료가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테크인이 갖고 있던 지분 중에 절반이 정리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한 6% 급락할 것 같아요. 200에선 깨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이후의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팔겠다고 한 테크인은 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13만 원 상향 나왔는데요. 3%대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기아차는 가이던스가 한 6천억대는 나와 있는데요. 7천억대인가요? 그거보다 한 12% 정도 떨어뜨려서 오늘 영업이익을 하나 쪽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침에 기아차는 12월 판매량과 무관하게 한 2% 정도 넘게 약세권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좀 출발 예상됩니다. 한 420개 종목은 빨간불로 출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200개 이하의 종목들은 약간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상승 종목 가운데 거래소가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섹터, 종근당 쪽 짚어주셨지만 녹시접 쪽도 그렇고요. 양호하게 좀 호가 접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대리님 이쪽 좀 더 봐주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 매기세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끌어갈 모멘텀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종근당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매기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봐주세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5% 정도 예상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쪽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하게 좀 매기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도 1.2% 상승 예상 출발하고 있고요. 홈스방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하게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라는 기관들 수급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큰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2% 넘게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2,690원 정도로 예상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강한 반등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이 CS 같은 경우도 지금 8,990원, 즉 한 상한가 부근에서 좀 거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산업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도 15% 이상 좀 예상 체결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대양금속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출발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변경 상장입니다. 감자한 이후에 대양금속 변경 상장이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한솔 아트원재지 이 종목 어제 상한가였는데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뚜렷하게 좀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최근에 이렇게 강한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오늘도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좀 오늘장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 그동안에 지난해 말부터 좀 신규 상장됐던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메가이C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호흡기,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관련 사업 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20% 정도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가운데서 한국 맥널티입니다. 12월 달 상장된 종목이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환율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확실히 좀 위쪽으로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중동 쪽에서 정정불안 이런 부분이 함께 좀 맞물리면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어제 오르기는 했지만 1,190원에서 약간의 좀 저항 부딪히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1,190원 딱 턱걸이를 하면서 출발이 됩니다. 이후에 1,190원 위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줄지 여기에서 좀 줄다리기 장 초반에는 나오겠죠. 이원 50전 상승하면서 1,190원 50전에 오늘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출발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중국 쇼크 나오고 나서 어제도 한 차례 추가적으로 밀렸는데요.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 0.2% 상승하면서 18,410.57엔에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허 위원님 선물 시장 봐주시죠.
네, 일단 어제 야간 거래에서 뭐 유럽장 좀 빠져서 나와도 크게 밀리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한 마이너스 0.60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은 0.70이니까 한 1.4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종가는 플러스권 0.20 마감했었고요. 우리 계장가가 236.60으로 어제 종가랑 유사하게 지금 야간 종가랑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보합권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고요. 개인은 한 200개 팝니다. 계리율은 마이너스 0.23으로 조금 약해져서 프로그램 쪽으로 한 60억 정도 매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 현재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양 매도세로 지금 돌아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악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전년도에 배당 관련주들을 담았다면은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구간으로 이제 좀 빠르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 좀 매수세가 좀 두드려지고 있는데 투신권 같은 경우 요즘 들어서 좀 특정적인 부분들이 1900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2000선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좀 단기적인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나오고 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둘 다 좀 양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로 나오고 있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먼저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코스피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벌써 23일째네요. 아유, 굉장히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4번째로 이 최대 매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 좀 장중에 바뀔지는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지수 출발 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 흐름인데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07% 상승, 1.27포인트 오른 구간입니다. 1931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후반에 코스닥 탄력이 좀 더 좋았는데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분위기가 조금 더 낮습니다. 현재는 0.34% 상승 686선 부근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689포인트 부근 놓여 있는데 이 부분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어떤가요? 네, 자, 삼성전자는 뭐 애플을 좀 따라가지 않나 싶네요. 한 1% 정도 하락입니다. 119만 5천 원선 나와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4분기 실적 잠정치 낼 건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전 분기보다는 좀 꺾여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되고요. 간밤에 나왔던 애플 쪽에서 한 30% 정도. 이게 세븐을 먼저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는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면 수요 둔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 밀린 거 연동해서 같이 안 좋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쪽 애플에 넣는다 얘기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기대감들은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1월 상반월 LCD 패널 단가는 계속 빠지고 있다. 한 3%씩 밀려나고 있다는 부분 나와 있는데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한 1.68%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배당락 이후에 좀 많이 밀렸던 SK텔레콤이 뭐 이제 IoT 쪽 모멘텀을 CES에서 받지 않나 싶은데요. 한 2%대 올라 있고요.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SKT에서 이제 광고하는 거 보면 뭐 단말기라든지 가전 쪽 제조사 상관없이 SKT가 모든 가전에서 호환될 수 있는 뭐 통신망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뭐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통신이 없으면 뭐 안 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텔레콤 한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 모비스, 현대, 이하 다 올라가는데요. 어제 미국 자동차 판매 12월분 좋았던 얘기하고 6년 연속으로 연간으로 판매량이 좋았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 반영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4분기 가이던스 대비로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 나왔는데도 오늘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도 한 1% 오르고요. 뭐 2대 주진 한국타이어 어제 좋았었는데 0.6% 소폭 밀려서 출발됩니다. 같은 운송장비 내에서 현대미포가 단기에 PBR 매력 부각되면서 좀 좋은 흐름인데요. 오늘도 한 2%대 초반에서 상승입니다. 2.3% 정도 상승 나오고요. 어제 글로벌하게 철강주가 뭐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뭐 USSG 좋았는데 포스코도 0.3% 상승권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아무래도 이제 테크인 쪽 매물 나오면서 한 8% 뭐 급락하고 있고요.
테크인은 4.4% 플러스권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개장하기 전에 양 대리님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좀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했던 대형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맥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저희 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에 경보제약 추천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좀 관련주들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양 대리님? 지금 제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경보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보제약 같은 경우 지금 간단히 좀 다시 체크를 해드린다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이 어제까지는 큰 종목들로 갔다면 이제는 다시 이제 좀 작은 종목들로 좀 가지 않나. 특히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하락으로는 시작이 되고 있지만 기관들 쪽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매수세가 전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 눌리면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19,850원에 지금 거의 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우상의 한 기조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뒷받침된다면은 이제 4만 원 이상권, 5만 원까지 충분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래소에서 눈에 띄는 섹터는 어느 쪽이세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 섹터랑 이제 화학전자, 화학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전체적인 그런 시장 상황 자체가 좀 화학 쪽으로 좀 매기세가 몰리고 있는데 특히 뭐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74,200원에서 강하게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 쪽 매수세가 지금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좀 기관들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횡보하는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우상향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양광 업종 중에서도 대장주가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뉴스를 봤을 때도 지금 국민연금에서 LG화학을 상당히 좀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앞으로의 행보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동안 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서도 이제 접근하실 수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별 뉴스 있는 종목분들 움직임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커대주 컴바인이 이 중국 쪽에서 영업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급락 현재는 14% 정도 하락 나오고요. 영화금속은 또 개별 호재 있습니다. 77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일본 쪽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21%가량 급등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상한가 종목은 하이트론입니다. 상한가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분석이나 공시가 나오진 않는 모습입니다. 허 의원님, 거래소에서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예, 오늘 지수가 좀 지글지글하네요. 근데 일단 CJ 대한통운 어제 수급이 상당히 좀 기관 쪽 수급이 세게 들어왔었는데 한 5만 7천 주 정도. 매니저 교체되고 나서 갈아탔는지 아니면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J 대한통운이 어제 엄청 좋은 수급 나오면서 이게 몇 년 만에 나온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양봉이 나왔었어요.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CJ 대한통운 1.25% 올라서 20만 2,5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4분기가 지금 한 38% 정도 YOY로 영업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BGF는 18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가 소폭이지만 상승폭 키웁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 상위권 5등 안에 들었던 콤텍 시스템이 오늘도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요. 콤텍 시스템이 5% 급등입니다. 한 50억 거래되면서 3,075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콤텍 시스템이 급등이면 봐야 될 쪽의 종목이 제사 이동통신 쪽이죠. 맞는 것 같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매수 규모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세종텔레콤이 동반해서 오르고요. 세종텔레콤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오르고 있고 바른전자, KDC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입니다. 현재 바른전자는 보합권 내 움직임 나오고 있고 KDC
JDC는 한 1%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이쪽으로 좀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이 서서히 좀 반납되면서 현재는 상승 흐름이 아슬아슬한 모습인데요. 종목별로는 어떨까요? 양대리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흐름 어떤가요? 네, 뭐 시총 상위주 종목들 그렇게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동안 좀 강한 상승이 왔다면 오늘은 그 강한 상승 뒤로 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9,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한 매도세에 대한 우려로 좀 조정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1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기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기관 어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오늘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 지금 89,000원 약간 강보합권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8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524,100원, 524,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당분간은 꾸준하게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당분간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보고서도 상당히 좀 이익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 하향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수급 자체도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기관들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곤 있지만 그래도 외국 기관들의 매도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20만 6,8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동시 순매도가 지금 2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차익 실현 구간으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메갈 CS 같은 경우는 좀 상한가 9,02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98만 주 정도 지금 거래가 지금 물량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일까지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항공 맥널티 같은 경우도 16,900원, 17%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S 같은 경우도 지금 2,5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고점 갖다 좀 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좀 강하게 좀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IN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급등 출발해서 4,58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외국인들 매수세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 매수세로 인해서 이러한 급등세는 좀 연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쪽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하루 만에 출회되면서 현재 대웅제약이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춘해생명과 경보제약, JW 중해제약 이쪽으로 좀 더 매기가 쏠려 있는데 이렇게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허 의원님, 이쪽 섹터 좀 더 봐주시죠. 예, 그 종군당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뭐 영업력하고 R&D 능력 뭐 증명됐다 해서 목표가 13만 원 높였는데요. 뭐 오늘까지 올라버리면 뭐 다 차버리기 때문에 좀 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이 연구원도 참 뭐 그렇습니다. 뭐 금액이 좀 확정은 안 되고 계약 금액도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R&D 쪽에 대한 비중을 놓고 향후에 추가로 애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 반영해서 올리신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일단 보합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대웅제약은 양사에 좀 견해가 엇갈렸는데요. 키움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 그런데 뭐 NH 쪽, 저는 NH 쪽 이승호 연구원을 모니터링을 계속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쪽에서는 또 이 연구원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대웅제약이.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좀 약세 전환돼 있는데 일단 좀 오늘은 NH 쪽 손을 들어준 것 같네요. 대웅은 한 5% 밀려나고 있고요. 다른 쪽들은 사실 뭐 애로가 나와서 올랐던 것이 아닌 부분이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상황이라서 그냥 오늘 어제 같이 편승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재발락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 CES가 시작이 됩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에도 벌써부터 좀 들썩거렸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뭐 누리텔레콤이나 유진로버 쪽도 흐름 양호하고 옵트론텍이 또 한 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리님 관련된 종목군들 좀 더 살펴주시죠. 예, 지금 CES 관련해서 삼성에서 지금 말을 했던 부분들이 IoT 사물인터넷 관련들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LG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관련주들 중에서 LG 이노텍, LG U+, LG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이 지금 LG에서 CES 쪽에서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LG U+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쪽으로 그동안 워낙 좀 강하게 좀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6년에도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 U+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하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제 강하게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LG 그룹에서 이제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CES 관련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렌즈 쪽이다 보니까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 상당히 좀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조정들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으로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이 왔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전기차 언급이 나왔는데요. 지금 PNT가 한 4% 정도 오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허 의원님이 조금 더 체크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어제 약간씩 뭐 그 쪼개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또 전반적으로 대체로 좋은 성과 보여줍니다. PNT가 13,000원까지 와 있고요. 어제 셌던 상하프론테크는 뭐 살짝 쉬는 정도입니다. 그냥 보합권 정도이고요. 그래서 상신하고 뭐 솔브레인, 포스코 캠텍, 신화인터텍, 파워로직스, 뭐 LNF, 뭐 에코프로 그리고 뭐 니캠이라든지 코디에스 좋고요. 뭐 삼화전기전자 이런 쪽도 플러스 나 있습니다. 뭐 이쪽은 계속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카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CES는 그냥 로봇인 것 같아요. 뭐 스마트자가 다 붙으면 사실 제가 허준식인데요. 허준식이를 복제하는 허준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렌즈 쪽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리님이 언급해 주셨던 뭐 IM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사실 거래가 거래도 오늘 많이 터졌네요. 한 71억까지 터졌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이 종목은 근데 또 약간 좀 섞여 있어서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성 옵틱스라든지 하이소닉, 뭐 MC넥스, 캠시스, 파트론 어제 좋았던 이 모듈이나 렌즈 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테마성으로 약간 묶여 있는 신후가 오늘 거의 뭐 한 13%까지 급등했다 한 40억 됩니다. 투자 환기 종목 지정돼 있는데 이 신후는 또 여러 가지 테마로 또 묶여서 또 끼가 있게 움직이고 있어서 잘 보셔야 되겠고요. 뭐 퍼스텍도 역시 좀 섞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론이랑 뭐 이렇게 해서 퍼스텍, 뭐 유진 로봇, 의료용 로봇까지 했었던 뭐 큐렉소는 사실 뭐 예전보다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뭐 로봇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쪽들까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하나 또 복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해드렸던 렌즈 쪽하고요. 또 이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겠죠. 시스템 LSI 쪽 관련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요즘에 투자 의견들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보니까 한 20% 안팎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입니다. 이쪽으로 초반에 좀 매수 물량이 몰리고요. 또 후반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겠네요. 지금 뭐 메가ICS 이 종목이나 한국 맥널티 이쪽도 신규 상장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또 엔터메이트라고 이름이 좀 생소하다 싶으시면 스펙 상장 혹은 이전 상장된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문을 연 이후에도 포인트 그대로 가져가는지 점검 필요해 보이는데요. 허 의원님 변동 없으신가요?
예, 일단 뭐 오늘도 어제랑 약간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황 어제 사실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증권사 그 관계자, 아니 저 전문가분들도 중국은 개인 비중이 높아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어제 이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3,190에서 이거는 누군가가 세력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엄청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후에 2시 한 15분 정도에 아침 개장 첫전까지 정확하게 밀었다가 이중 바닥을 만들고 올리더라고요.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바닥권 급등락하고 양봉이면 무조건 반등한다는 패턴인데 이거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올라간다 쪽으로 일단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차트는. 근데 어쨌든 뭐 증권사 쪽에서는 글로벌 IB 쪽에서는 좀 더 보자는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을 쪽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은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업체들은 대형주가 수급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PBR이나 뭐 어닝 대비로 1930선이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업종 대표성을 띈 그 대형주들은 되게 저렴한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할 보안때는 아닌 것 같고요. PBR도 뭐 우리가 이 정도면 중국이 많이 꺼져도 우리가 뭐 최대로 1900 깨지고 하면 또 아주 저값에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코스닥 쪽이 지금 690을 터치하고 나서 좀 흔들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수급이 좀 틀어질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되 트레이딩성으로 해서 단기 매매할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양 대리님은 변화 없으신가요? 예, 우선 뭐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짧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뭐 화학전기 같은 경우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선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투신권 쪽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